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고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님들께 사회 흐름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보험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주는 이런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회 흐름과 이런 속도를 맞춰서 변화가 되기 마련인데 예전에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암보험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회적으로 실제로 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 약간 불치병으로 인식이 됐을 시점에는 암보험이 가장 대두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또 실비보험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사회 흐름이 간병인 비용을 이제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서요. 간병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1인 가구, 이 비율 추이를 보다 보면은 더 생각이 되실 겁니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서요. 지금 10년 전만 해도 23.9%였는데 앞으로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쭉 늘어난 31.3%가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계속해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다인 가구는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1인 가구의 증가도 이 간병인 비용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런 간병인 비용은 내가 1인 가구가 아닌데도 그럼 나는 문제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느 경우가 또 필요한가 보시면 내가 뭐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경우에 내가 바로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경우 만약에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내가 단순하게 뭐 염좌 정도로 그냥 그쳤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다리에 골절을 입어서 한동안 뭐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 목발을 짚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내가 운동신경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했던 그런 활동들을 못할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뭐 인공관절 수술 같이 수술 이후에도 혼자서 거동이 힘든 경우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요즘은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경우에 누구 한 사람이 일을 쉰다던가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요즘은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매. 이 치매 같은 경우에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암보험이 필수야라고 했지만 요즘 약간 치매보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이게 사회가 인구가 노후화가 되면서 노령화가 되면서 자꾸 치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치매가 가장 무서운 경우는 내가 혼자서 활동을 하거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혼자 활동을 한다거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 간병인은 필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럼 나는 1인 가구가 아니야 할 경우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부모님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경우에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내가 그때마다 가서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나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만약에 아직은 어려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한 사람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 환자한테만 매달릴 수가 없고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될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해서 간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들은 왜 간병인이 필요해? 보통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돌봐주니까 간병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요즘 워낙에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부모님이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은 도대체 얼마길래 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속해서 간병 도우미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병인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계속해서 인상이 돼서요. 최저임금이 2017년에는 6천 원대였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8천 원대로 시급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병인은 사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인건비 상승에 맞춰서 간병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간병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면요.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만 입원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치매처럼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이걸 한 달로 추산을 해보면은 약 240만 원에서 360만 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는데 거기에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될 만큼 그 모든 생활비를 지금 간병인 비용에 써야 될 만큼 이 간병인 비용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더욱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 때문에 생기는 혹시 간병실직이라는 이런 내용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병실직, 말 그대로 간병 때문에 실직을 하는 경우인데요. 간병인 비용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내가 간병에 썼을 때 비용이 약 28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 간병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정말 실직을 하고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환자들 중에 85%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병인 비용은 280만 원인데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은 그 간병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낮을 경우엔 더더욱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간병인 고용 환자 중에 어떤 거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냐라고 하면은 내가 아픈 몸을 원래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간병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이 69%인 사람들이 간병인 비용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간병인 보통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병인 치매 이런 노인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이 42% 정도의 비율 정도로 65세 미만이 실제로 이런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훨씬 활동이 많은 청년 시절에는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도 의외로 많은 기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65세 미만인 그런 경우에도 간병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험은 계속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를 제가 1인 가구로 꼽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를 함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71세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대 수명 동안에 내가 건강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기보다는 노년기가 길어진 게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면은 이 건강 평균 수명은 71세인데 실제로 기대 수명은 79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혼자서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71년 정도고 나머지 10년 가까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간병 상태로 이 기대 여명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1인 가구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는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항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지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간병인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환자당 간병비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연으로 따져보면 1년에 한 27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암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자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늙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성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워낙에 다들 자녀들도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자녀가 간병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도요. 원래는 급성 질환일 경우에 보통 간병인을 생각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오히려 인구가 고령화가 될수록 이러한 만성 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간병비 어떻게 얼만큼 정말 중요한가를 보시면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간호사는 간호만 해주는 거지 간병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내 가족이 나를 간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던데 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인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 내에서 제도로 간호간병,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간호사와 간병, 그러니까 간호간병을 같이 통합해서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입원비 안에서 이런 비용이 다 같이 합산이 돼서 청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이런 서비스는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한 달에 뭐 28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보다는 좀 적은 그런 비용으로 간병인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좀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병동수가 이거보다는 적긴 하지만은 꽤 우리가 큰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뭐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그런 종합병원 들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통합간병 서비스를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인데요. 수술한 병원에서 계속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퇴원을 해서 그 뭐 나중에 2차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의원급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이런 간호간병 서비스가 주로 상급병원 내지는 이렇게 종합병원 쪽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작은 병원까지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은 간병인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그 대안으로 저는 이제 보험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내용이 다른 것보다는 이 간병인 비용에 집중을 해서 플랜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 이상 후유 장애를 각각 100만 원씩 최소 금액으로 구성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10,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입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나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원 일당으로 10,000원씩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을 가입하던 20,000원을 가입하던 이거는 입원 일당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고요. 실제 간병인을 지원받는 거는 뭐 입원 일당 10,000원을 가입하던 30,000원을 가입하던 동일하게 그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성한 플랜을 일단은 각각 최소 금액으로 기본은 100만 원씩 그리고 간병인 입원 일당은 각각 10,000원씩 구성을 했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만약에 그만큼 나간다고 하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죠. 보험료는 그보다 훨씬 저렴해야 될 텐데요. 그럼 그 다음에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단 10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부를 했을 때요. 최소 보험료는 10,000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세는 7,000원대. 그리고 50세는 10,000원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거기 60세 같은 경우에도 남성은 14,000원 정도면은 이 간병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거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이 비싼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럼 보시면 40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0원대 정도면 구성이 가능하고 50대도 16,000원 그리고 60세도 20,000원이 살짝 넘어가는 비용이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간병인 비용 한 달에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 280만 원이라는 비용을 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서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하는 보험이 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간병인 비용은 나이가 어리던 젊던 특히나 65세 미만도 60%
48% 정도가 이런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더욱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장수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간병인 비용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거는 사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보험으로 이런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